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 소장님, 예. 이제 6월 3일 대선까지는 3일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29일, 30일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첫날은 19.58%로 네. 역대 최고치라고 그랬는데 이틀째 30일에는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지면서 37.74%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의 39.93%보다 2.19%가 떨어졌어요. 네. 37.74%도 높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이튿날 뚝 떨어졌을까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일단은 사전투표가 이번 경우에는 이제 평일이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평일이라서 또 말일 금요일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바쁜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요일상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요인에 더 주목을 하는데 예. 이 30일 날 29일 날 불거졌죠. 아시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한 직격. 예. 저는 이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작가잖아요. 예. 그런데 완전히 직격을 해서 그냥 여성 폄하가 아니라 여성을 괴멸시키는 정도의 발언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여성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위가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래서 국회의원 부인이 될지도 몰랐어. 경기지사 부인이 될지도 몰랐어. 대선 후보 부인이 될지도 몰랐어. 고향됐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니, 고 박사님도 서울대학 나왔지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투표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적지 않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 사전투표율을 능가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그러면은 친민주, 친진보 세력들이 유시민의 발언에 정이 떨어져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호남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은 다분히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엘리트 오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역겨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부터 불거진 이 선관위의 관리 부실, 그렇지 않아도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늘 부정선거 음모론의 아주 진원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을 한다든가 또 이재명이 이미 기표된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든지 또 선거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보수층이라든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에 상당히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니 학교에서 시험 관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럽니다. 제발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워낙 시험 관리 잘 안 되냐고 걱정들 많이 해서 연락이 와서 제발 좀 학생들 이렇게 시험 하는 거 보시면서 꼭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겠어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빌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가뜩이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어디 부정선거 거리 되는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저는 중앙선관위야말로 유시민 작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상은
설란정 여사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제대로 정말 똑바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설란정 여사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선관위를 보면서 제정신이 그럼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나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나요?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나요? 유시민 작가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다 가리고 오로지 하나만 자기 관역을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도 서울대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대 후배들한테 물고기만 사람 반인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도 60이 넘으니까 본인 얘기대로 뇌가 썩어가지고 뇌성남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 그제 치러진 사전선거 이 투표를 보면은 호남은 다 50%가 넘었습니다. 전남 56.50, 전북 53.01, 광주 50.12로 투표율 1, 2, 3위를 다 차지한 반면에 이 TK 그리고 PK 영남권은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이 영남권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25.63%로 꼴찌인데 지난 20대 대선 때 33.91보다도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호남이야 전에도 이렇게 높았습니다만은 영남권이 모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본투표가 남아 있었고 또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본투표에서는 거의 찍을 만한 사람들은 다 찍는 뭐 80% 가까운 그런 투표율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전투표, 본투표 전부 합친 그런 투표율이 대구 같은 경우도 78.7, 경북 78.1, 부산 75.3 등 대부분 70대 후반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도 1 내지 5%가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영남권이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지난 대선만큼의 투표율이 나올 그때 윤석열 후보가 아마 75% 얻었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80%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50에서 60% 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PK는 더 그보다 낮았고요. 그렇죠. 이게 전체 본투표에도 이렇게 나타날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 박사님 말씀대로 한 주 전만 하더라도 TK도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TK, PK는 사전투표는 낮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지역 정서가 본투표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본투표에 대한 이 생각이 훨씬 더 크더라. 왜냐하면은 실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TK 지역은 본투표 때 하겠다는 것이 60% 이상일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본투표의 투표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유시민 작가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TK 출신이거든요. 대구 시민고등학교 출신인데 경상도의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만약에 TK 사람이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더 분노를 합니다. 저는 이 분노가 TK, PK, 그러니까 PK에서도 지금 뭐라카노, 뭔 쓸데없는 소리가 미친나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출동합니다. 저는 이게 자극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시민 작가, 나도 그런 여자입니까? 이건요. 저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구미. 어머니 유경수 여사 옥천 여기도 방문해서 결국은 그것은 보수 대결집을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를 시사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를 간접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서문시장까지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할 때도 사전투표가 그렇죠. 낮아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한다. 많이 좀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동료까지 했는데 이렇게 서문시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결국 영남이 투표장으로 나오세요. 본투표에 전부 나와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판에 보수 대결집을 통해서 대역전을 한번 이뤄봅시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의원회관까지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여성 신체 표현, 그건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를 검증하자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성 신체 표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성향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보수 성향들이 많아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 지지 쪽이 많거든요. 예. 조사 결과 데이터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일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 테고, 방금 전에 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이 견인하는 TK 결집력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코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마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당한 부분도 좀 짠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서가 이번에 상당히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체 유권자라 보면은 호남은 다 합쳐봤자 426만입니다. 영남은 1083만이에요. 2.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투표율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유권자로 보면은 영남이 적어도 한 7, 80%, 80%만 찍어주면은 투표에 나오면은 그걸로 다 역전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구 박사님 아시겠다시피 TK, PK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수도권과 충청에 나와 있는 영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호남 향후회처럼 그렇게 특별한 조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박정희 아버지 이렇게 유경수 여사 연결되는 투표를 독려하는 영향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투표장에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젓가락 들고 투표장 가자 뭐 이런 바람이 불고 있고 120원 커피잔도 등장했다는데 저는 본인은 못했습니다. 저도 네. 사전투표를 했지만 아마 뭐 본투표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또 뭐 생각도 들기는 호텔에 또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막판 선거판을 휘젓는 그런 대역전극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